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 5년간 한국의 부자들이 이런 고민 끝에 해외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2022년에만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한국의 백만장자 400명이 해외로 이주했고요. 2023년에는 그 두 배인 8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약 1200명 정도 된다고 봤었는데, 부자들이 본인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고,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중국보다도 높은 비율로 부자들이 떠나고 있어서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도대체 한국의 부자들은 왜 한국을 떠나고 있고 도대체 어떤 나라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보고 뭘 느끼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5년간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선택한 나라 5개를 알아보고, 그 나라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에 반강제로 남아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한국 부자들이 이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세금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55%인 일본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 상속세는 20% 정도고요. 영국의 상속세율은 40%, 미국도 40% 수준이긴 한데 나라 경쟁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뭐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긴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나 종합부동세 등등 자산에 대한 과세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서 은퇴하고 나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바에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를 찾아서 떠나는 건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망일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저 같아도 돈 많은 부자라면 세금 낼 바에 이민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로 세금 이외에도 자녀 교육이나 쾌적한 생활환경, 정치적, 사회적 안정도 주요 이유로 꼽히기도 하는데, 각 나라 정부도 외국인 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세제 혜택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부자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는 요소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는 나라 5개는 어디일까요? 한 투자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이 많이 향하는 곳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꼽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떠오르는 곳이 싱가포르랑 두바이까지 있었는데, 각 나라별로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민 조건이나 생활하면서 겪는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국가 1위죠. 이미지 자체적으로도 가장 이민 가면 좋을 것 같은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서 투자 기회도 풍부할 것 같고, 아이들 교육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교육시킬 수 있다는 매력이 아주 큰 곳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뉴욕, LA 등등 도시별로 한인사회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한국인이 이민을 가더라도 비교적으로 수월하고, 그리고 영어권이라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하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 영주권을 얻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자유가 생기고,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망하더라도 환율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으로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도 미국 영주권을 얻는 대표적인 경로가 투자 이민이 있는데, 원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업이나 지역센터에 80만 원에서 1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얻는 제도가 투자 이민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골드카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진입 장벽이 몇 배는 더 높아지긴 했어요. 골드카드로 비자를 받으려면 5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고요. 한국 돈 기준으로 70억 정도라서 투자 이민으로 미국 가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보다 소득 세율이 약간 낮긴 해도 미국에서는 한국 포함해서 해외에서 번 돈도 모두 세금 신고 대상이고,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 정도가 되죠. 뭐 이런 거 말고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총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비싼 의료비도 단점으로 꼽히는데, 민간 의료 보험 없이는 병원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진짜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돈이 많은 부자는
미국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이민 가는 나라 두 번째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깨끗한 자연 환경이나 높은 삶의 질 때문에 예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부자들이 선호해 왔던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꼽혔는데요. 의료시설이나 교육 등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안전한 편에다가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라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이 큰 나라예요.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등등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큰 도시들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해도 비교적으로 덜 외롭기도 하고 미국에 비해서 총기 위험도 적고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서 자녀 교육이나 가족 생활에 좋은 환경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그리고 캐나다 여권을 손에 넣으면요, 전 세계 100개 정도 나라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어서 글로벌 이동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어떻게 이민을 갈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투자 이민 제도는 예전과 다르게 주 정부 사업 이민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나 온타리오주 등등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활발한데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하나 기준으로 3억에서 5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현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하고 고용을 창출하면 주정부 추천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 능력이나 기업 경영 경험 등등 추가 요건도 있긴 한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부자들은 주로 현지 사업체 투자를 통해서 기업가 이민 형태로 많이 캐나다에 정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의 단점으로는 높은 조세 부담과 추운 날씨가 대표적이죠. 소득세 최고 세율이 한 40%에서 50%대까지 되고요. 물건을 살 때 부가세 10%가 붙는 거 등등 생활할 때 내야 되는 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놓고 보면 매력도가 미국이나 두바이보다 떨어질 수가 있긴 한데 대신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요 도시 집값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이라서 밴쿠버, 토론토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비싸고 렌트비도 높은 편이라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의료는 기본적으로 무료 진료에 가깝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전문의 진료나 수술은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까다로운 게 이민 과정도 투자금을 내면 끝이 아니라 사업 계획 승인, 최소 자금 유지 기간 등등 절차가 꽤 많은 편이고요. 영어나 불어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작정 돈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들이 많이 이민 가는 나라는 바로 호주인데요. 청정한 환경이나 따뜻한 기후 때문에 많이 찾는 곳인데 호주도 치안이 꽤 나쁘진 않은 곳이죠. 1인당 GDP가 높은 곳이라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영미권 국가라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교육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유리한 곳이에요. 특히 시드니나 멜버른 등등 이런 대도시에서는요,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정착해 있는 한인 교민 사회가 커서 정착하기가 비교적으로 나쁘지 않고 호주는 의료, 연금 등등 이런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고 노후 생활하기 좋은 나라로도 꼽히기도 하죠. 그리고 호주가 부자들 사이에서는 살기도 좋고 돈 굴리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호주는 투자 이민 여건을 강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 점수 요구가 낮은 편이고 나이 제한도 만 55세 비교적으로 널널한 편이라서 아시아 부자들한테 꾸준히 인기였는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 한국 등등 아시아 부자들이 고액 투자 비자로 많이 호주에 정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도 단점들이 꽤 있는 편인데 대표적으로는 비싼 생활비가 있죠.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이나 물가가 상당히 높아서 현지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한국에서 들고 온 자산을 순식간에 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호주도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호주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서 상속, 증여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로 꼽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싱가포르는요, 최근 한국 부자들 사이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기 이민지로 꼽히는데 가장 큰 매력은 세금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예 없고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보면 진짜 최고의 메리트죠. 그리고 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20%대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요.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싱가포르에 들여오지만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역외소득 비과세 정책도 있어서 글로벌 자산가들한테 조세 피난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보통 부자들이 수백 원대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국적이나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허브라서 자산 운용 환경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고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한 나라죠. 교육 환경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영미권 국제 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영어가 통용이 되니까 자녀 교육에 유리하기도 하고, 한국이랑도 비행기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거리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동남아 중심지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기에도 입지가 나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민의 문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유명한데, 일반 취업 비자는 제외하고 투자 이민 기준으로는 최소 2,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싱가포르 사업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3년간 연매출 2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기업 경영자이거나 개인 자산 2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도 몇천억대, 몇 조 원씩 가지고 있는 재벌급이 아니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정말 어렵겠죠. 실제로 제가 알아본 로펌 업계에 따르면요,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 한국 자산가들은 주로 현금 자산으로만 따졌을 때 1,000억 원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초고액 자산가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투자로 신흥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단점은 생활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집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아시아에서 1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도 세금이나 허가 비용이 엄청 나가서 차 유지비도 엄청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작은 나라이다 보니 생활 공간이 협소하고 항상 무더운 열대 기후라서 한국인이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도 공원이나 자연이 있기는 한데 뭐 한국처럼 사계절의 변화나 넓은 국토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싱가포르는 돈 많으면 천국, 돈 없으면 그림의 떡, 뭐 이런 곳이라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민 가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곳으로는 두바이가 인기가 많죠. 두바이의 최대 장점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일절 없고, 법인세도 2023년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단일세율로 9% 정도밖에 안 돼서 한국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임대소득세도 없어서 부자 입장에서는 세후 순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는데, 게다가 두바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는 최첨단 인프라와 럭셔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치안도 중동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 뭐 나름 안전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바이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이라 영어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전 세계 부자들이 모여서 사니까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중동 국가 치고는 생활의 불편함도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어지는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해변이나 세계적인 쇼핑시설, 휴양시설도 많이 있어서 부자들이 선호하는 이민 국가로 꼽히기도 하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이랑 시차가 5시간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원격으로 관리하기에도 수월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최근에 봤던 보고서에 따르면요, 작년인가 올해에만 6,700명의 백만장자를 유치해서 부자 순유입 국가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보통 두바이 이민을 가려면요, 장기 거주 비자 형태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게 골든 비자예요. 투자자나 특정 전문직에게 5년이나 10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를 주는 제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 기준으로 7억 정도 이상의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10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골든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소유권이 유지가 되는 동안 가족도 함께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곳이죠. 아니면 정부 승인 펀드에 7억 원 이상 투자를 해도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 말고도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이력이 있으면 골든 비자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이민이 아니더라도 의사, 과학자, 예술가 등등 특정 분야 인재에게도 장기 비자를 주면서 우수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시민권 취득은 어려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자들은 시민권보다는 장기 거주 비자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편이라, 실제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바이에 거주지를 옮긴 한국 부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두바이의 이민도 고려할 점이 있긴 합니다. 절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먼저 가장 큰 거는 문화나 환경의 차이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현지에 있는 종교적 관습이나
법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겉보기에는 서구적이기도 하지만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서방 국가만큼은 보장이 되지가 않고 정치 참여도 거의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법을 어기면 처벌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참고로 두바이는 교육 면에서 단점이 있기는 한데 자녀들 교육을 하려면 국제학교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비가 상당히 비싸고 교육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생활비도 소비재 물가나 집세가 만만치 않게 높아서 두바이에서 좋은 집에 살려면 한국 강남 이상으로 비용이 드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5개의 나라를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의 인기국에 더해서 최근에는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세금 혜택이 큰 나라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결국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부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부자들이 한국 탈출을 계속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도 걱정이 되고 경제 활력 저하나 부자들이 사실상 국가 세금 대부분을 대주고 있는데 세금을 거둘 부자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서민들한테 가는 복지 혜택은 줄어들 거고 그만큼 기회의 폭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들처럼 쉽게 이민을 가기도 어렵고 고소득자한테 45%씩 걷던 세금을 이제는 다 같이 부담해야 돼서 절세 혜택도 확 줄어들 거고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복지 혜택도 같이 줄어들 텐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첫 번째는요, 합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처럼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고, 자영업자나 사업자는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접 이민은 못 가더라도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다가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펀드, 아니면은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해서 내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투자하지 않고 예금, 적금만 하면서 저축을 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원화라는 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예전처럼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트렌드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한국이 더 잘 될 것보다 암울한 미래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화로만 100% 다 들고 있는 건 정말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 현금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S&P 500 같은 글로벌 지수 투자를 하면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쥐고 있게 될 거고 국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일반인도 증권사 앱이나 토스 증권으로, 토스 어플로 해외 주식이나 ETF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 작은 돈이라도 달러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이나 ETF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요즘 선택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은 달러로도 살 수 있고 원화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당분간 이어질 고물가 시대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서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망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증권사가 망하고 한국 코인 거래소가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은행이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서 짜장면 하나에 100만 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한국이 망하더라도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서든 결제하고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처럼 부자나 대기업들은 모두 떠나고 저희 같은 서민들만 강제로 한국에 남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이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니까 10년 뒤에는 또 어떤 기회가 열릴지 아니면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도 세제를 개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부자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책들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겠죠. 저희는 그저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똑똑하게 금융지능을 쌓고 세계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게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